당신이 매일 믿고 먹는 건강기능식품과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잘못된 건강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 당신이 알고 있는 상식이 뒤집혀집니다. 지금 건강기능식품의 역습에서 전문가와 함께 그 진실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의 역습이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진행을 맡게 된 주영철 교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4주 동안 진행할 예정이고요. 함께 진행할 전문가는 치유식과 건강기능식품의 모든 것, 그 진실을 속 시원하게 밝혀줄 안명화 교수님이십니다. 안명화 교수님은 수원여자대학 구성대학에서 한식 요리와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셨고요. 세종대왕 백리길에 대한 왕의 음식도 연구하시는 등 치유식에 많은 세월을 투자하신 분입니다. 우리 시청자께서는 라디오라 얼굴은 보지 못하시겠지만 EBS 방송 등에서도 많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안 교수님, 청취자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올바른 건강 상식을 전해드릴 안명화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로는 믿고 먹었는데 병 났다입니다. 먼저 제가 아침마다 보는 TV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방송에서 보면 하얀 가운을 입으신 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을 예로 들어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효소 이야기를 해볼까요? 효소는 우리 인체 신진대사에 관여해서 염증을 막는 항균 작용부터 혈액 정화 또 세포 재생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독소와 지방 배출을 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평생 만들어낼 수 있는 효소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효소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체내 효소 보유량이 점차 줄어드는데 어린아이와 비교했을 때 노년층의 효소 보유량은 약 30배가량 적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부 섭취를 해야 하는데 효소가 꼭 보충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들을 하고 있거든요. 독소량 지방을 빼는데 효소가 부족하면 안 되겠죠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출연한 패널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지방과 독소를 빼준다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등장 인물들이 나오면서 다음과 같이 어김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 도구를 준비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실험 도구에 컵과 물, 기름 뭐 이런 것들을 잔뜩 넣고 그것들을 비교해서 실험해 보여주죠. 그러면 홍보하고자 하는 식품이 의도한 대로 반응을 하죠. 방청객이나 패널들이 감탄을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는 듯이 큰 소리를 한마디씩 거둡니다. 그 다음에 그 식품을 먹고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이 영상으로 등장합니다. 실제로 몇 주 동안 이 식품을 먹었더니 어떤 효과를 봤다고 말하며 병의원에서 검사하는 장면이 나오고 전에 비해 이만큼 좋아졌다고 의사는 말합니다. 효과를 보았다는 사람은 곧이어 지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꺼내서 가루나 액체 같은 것들을 음식에 넣거나 마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지인들이 물어보면 자랑스럽게 이것 먹고 내 여기에 효과를 봤다고 말합니다. 전문가가 등장하며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식품은 고대 인도 아유르베다에서 소개하는 곡물로 어떤 성분이 몸에 좋아서 건강에 이롭다고 말을 해주죠. 그리고 그것을 연구했다는 논문하고 저널들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무리될 때가 되면 화면 하단 우측에 작은 글씨로 실험 결과는 일반화할 수 없으며 개인의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라는 글자가 순식간에 나왔다 사라집니다. 이때 채널을 돌려보면 대부분 홈쇼핑에서는 어느 방송
중에 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채널이 등장을 하죠. 이런 패턴이 주로 아침마다 반복이 되는데요. 이런 데에 대해서 항상 궁금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의약품의 차이가 뭔지 명확히 구분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이고요. 또 의약품은 약으로 분류됩니다. 교수님은 아프시면 어디 가세요? 병원 가죠. 네, 병원에 가셔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그렇죠. 또 처방전을 받아서 네. 약국에 가서 약을 사시잖아요. 네네네. 네, 왜 사시는 거예요? 질병에 안 아프려고. 그렇죠.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고 또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약을 드시는데요. 그 반면에 건강기능식품은 꼭 아파서라기보다는 어떤 그 식사에서 부족한 그런 식품들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용 목적과 기능적인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 그 의약품은 주로 질병을 치료하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네네. 그 효과가 강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약은 네. 되게 먹으면 금방 네, 효과가 금방 나타나죠. 나니까. 네네. 네, 그런데 이 기능식품은 그렇지가 않고 오래도록 이렇게 드셔야 이게 효과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건강 유지와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치료의 효과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소비자의 건강을 챙기는데 문제가 없도록 정부는 어떤 관리를 해주고 있을까요? 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관리하는 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곳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건강과 직접 관련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과 또 임상 실험을 통해서 치료 효과와 안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그 관리를 하죠. 그리고 이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그런 허락이 처방전이 없어도 살 수 있게 만든 것이고요. 또 고혈압이나 당뇨약 같은 경우는 전문 의약품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대신에 건강기능식품은 간단한 건강에 유익하다는 그런 기본적인 효과와 안정성만 입증되면 시판이 가능해서 우리가 보통 뭐 홈쇼핑이라든가 마트라든가 뭐 이런 데서 쉽게 구입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성분의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우리 우선 의약품은 효과가 강한 물질, 그다음에 또 그런 그 치료와 증상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합성 화합물입니다. 또는 자연 유래 성분이어서 네. 의학적인 그 실험을 꼭 통과해서 한 성분으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섭취하실 때도 반드시 그런 정해진 대로 정해진 용량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꼭 지키라고 써 있더라고요. 포장에 보면 네네네. 뭐 매우 식후 지켜서, 30분 뭐 1일 3일 이런 식으로 지켜서, 써 있더라고요.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네네네. 네. 그다음에 또 부작용 이런 것들도 반드시 네. 또 보시고 그 부작용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바로 또 전문의를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네. 주로 그 자연에서 추출된 영양소나 식품 성분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리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질병 치료는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비타민, 유산균, 뭐 오메가3, 그렇죠. 홍삼, 글루코사민 이런 것들은 치료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그 우리의 생체 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보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적인 식사를 잘 한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꼭 챙겨 드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네. 방송만 보면 꼭 안 먹으면 병날 것 그러니까 같아가지고 교수님은 공포심이 좀 조금 그러신 분 공포심이 잡혀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음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음식으로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약품하고 건강기능식품하고 요것들을 복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주로 그 우리가 그 약품을 드실 때는 네. 반드시 그 용량과 또 사용 방법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꼭 숙지한 다음에 드셔야 되고요. 또한 아까처럼 당뇨약이나 고혈압 같은 그런 전문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꼭 하셔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사실은 이렇게 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별로 주의할 점은 없지만 과다하게 이렇게 복용하시면 그것도 또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비타민 K 보충제 같은 것들을 많이 섭취할 때는 혈액 그런 어떤 희석제, 아니요. 뭐죠?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많이 드시는 게 좋은 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보면 뭐 진하게 만들었다, 뭐 용량이 뭐 많다 이런 거 보면 꼭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거는 아니고요. 마케팅 상술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부작용은 별로 없어요. 식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막 과하면 언제나 탈이 나는 법이니까 그런 거는 좀 삼가하시고 적당히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조건적 좋다 그래서 무조건 막 사시는 경향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우리가 어떤 어머니들 보면은 뭐 누가 좋다 그러면 또 다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본인과 맞아야지. 나는 별로 그게 이렇게 필요치 않은데 그런 것들을 막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의약품을 선택할 때 알아야 될 것들을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의약품은 모두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 사용 목적과 기능은 전혀 다르다는 거 지금 알고 계신가요? 자, 건강기능식품은 우리의 건강 유지와 보조를 위한 제품으로 절대 치료의 효과가 없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일반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와 증상 완화를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그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까? 결론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음악을 한 곡 듣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진행할까요? 네,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진행을 할게요. 우선 교수님이 제가 부탁을 했을 때 어떤 음악이 좋은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전적으로 우리 그 엔지니어 담당하는 그 유 부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아마 틀어주실 것 같은데 음악 부탁하고요. 잠시 저희는 물 한 잔 먹고 쉬겠습니다. 아이유의 좋은 날 듣고 왔습니다. 다시 진행해 보죠.
나이가 들면서 노인들의 건강 걱정 중에 하나는 뼈 건강이거든요. 최근에 방송을 보면 등장하는 의사들이 MVP가 좋다고 광고를 열심히 하던데 그 이외에도 또 뭐 요즘 대중 광고까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 경험으로 보면 어떤 제품들이 나오면 그 기능성 식품이 막 좋다고 유행을 타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또 잠잠해지고 흔적도 없이 어디로 슬그머니 사라지던데 그 일단은 골다공증 예방에 MVP를 안 먹으면 우유 130잔을 마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성분이니까 이론이 맞겠죠. 그런데 이게 이대로 해서 130잔 대신 MVP를 누구나 다 먹어야 된다면 이 대박 상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상 그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 이제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를 다니는데 가보면 MVP 처방 안 해주고 다른 거 해주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식품 대신 의약품을 처방할까요? 이것이 궁금한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요즘은 새로운 건강식품들이 너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아마 MVP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뼈 건강 기능식품으로 알려진 그 MVP는 밀크 베이직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우유에서 정말 0.05%의 아주 극소량만 추출되는 유단백 추출물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뼈 형성을 촉진하고 또 뼈의 밀도와 강도를 향상시켜서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또 신경과 근육 유지 등의 효과가 있음이 인정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형외과에서 왜 의약품만 처방하고 MVP를 처방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의약품이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입니다. MVP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더 연구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다른 뼈 건강 영양소와의 비교 연구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대박 상품이다라고 인정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그 골다공증이 좋다는 뭐 칼슘, 비타민 D, 콜라겐, 마그네슘, 뭐 단백질 등이 네. 아직은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그 우유에서 극소량만 얻을 수 있다는 그 희소성이 또 이렇게 마케팅에 좋은 소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아마 대체 불가능한 대박 상품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결국은 칼슘, 비타민 D, 콜라겐, 마그네슘,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을 고루 섭취하는 게 훨씬 더 그렇죠. 검증된 방법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해외 직구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서도 이게 좀 위험하다고들 자꾸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도 올바른 정보 좀 알려주세요. 네. 지난해 우리 해외 직구로 이제 사들이는 그게 많아졌대요.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해외 직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산 품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오메가3 이런 거 아닐까요? 건강식품이랍니다. 건강. 네. 그래서 최근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네.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식품 544가지를 검사한 결과 12개의 제품에서 식품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검출이 성분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거 먹으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외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은 국내 식약처에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그냥 직접 들어오죠? 네네.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중금속, 농약 같은 그런 이물질이라든가 또는 더 심한 발암물질, 스테로이드, 심지어는 마약 성분 같은 유해 성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또 고용량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이렇게 권장량이 초과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장량이 초과될 경우는 간이나 신장을 손상시키고 혈압 이상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위험하군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또 본인이 구입을 했으니까 국가가 간섭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길 때 어떡하죠? 그런데 허위 과장 광고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불 또는 교환 같은 게 또 어렵고 피해 보상도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또 이제 뭐 오다가 네. 그런 것도 저희는 어떻게 그 확인이 될 수가 없는 게 오랫동안 그 운송 도중에 습도와 온도의 변화로 또 품질이 저하될 수도 있고요. 또 보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관이 됐는지도 저희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엄청 그 위험성이 크죠.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을 직구를 할 때 좀 바람직한 방법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국내 그 식약처에서 네네. 인증된 제품을 선택해야 하고요. 네. 정식 수입이 된 제품인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좀 짤막하게 줄여서 결론만 좀 그러게요. 얘기해 주세요. 건강 기능식품의 인증이라 그래가지고 네. 여기 보면 뭐 건강기능식품 식약처 인증이나 또는 뭐 우수건강식품 제조업체 기준 마크라 그랬고 GMP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우리 청취자가 빨리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GMP라고 하는 거는 네. 우리가 식품, 또 의약품, 화장품, 네. 의료기기 같은 그 제조 판매를 위해서 인허가 기관에서 요구하는 그 품질 관리 기준이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최소한의 기준을 지켜서 생산한다는 인증을 하는 마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뭐 땡땡의 도움을 줌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땡땡의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리고 전혀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도움을 줌 하는 것은 식약처가 이 과학적 근거가 확실하게 된 거라고 생각해서 생리활성 기능 원료를 인정했다는 뜻이고요. 또 도움을 줄 수 있음은 그 2등급이라고 해서 조금 과학적 근거가 약간 미흡한 것들을 주는 그런 마크 인정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은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그냥 영양소의 기능이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도움을 줌 이게 네. 제일 좋은 거고 그렇죠. 도움을 줄 수 있음 네. 이게 두 번째 좋은 네.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는 그냥 보통 음식처럼 임시라 생각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생각하면 되겠군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방송을 보다 보면 닥터푸드 같은 말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들어보면 야, 의사도 음식 처방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교수님은 수십 년간 제자들을 배출을 해서 병원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뭐 이런 학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요즘 몇몇 의사들이 음식을 조리하는 방송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의사는 직접 음식을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살을 빼라 또는 뭐 기름기를 먹지 마라 뭐 이런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는 있겠지만 그 음식을 뭐 이렇게 직접 그렇게 처방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특정 질병 환자에 대한 음식은 주로 영양사가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환자를 찾아가서 그들이 상태를 보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성분이 들어있는 식재료를 찾아내서 또 그 성분을 최대한 섭취할 수 있는 조리 방법을 또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조리사에게 주면 조리사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환자한테 뭐가 좋냐는 네, 영양사에 영양사가 관할이네요. 그렇죠. 근데 의사분들이 자꾸 나와서 방송에서 이 성분이 좋다 그러니까 저는 성분이 야. 좋은 거를 설명해 주시는 거는 그것까지는 맞겠죠. 맞죠. 네. 네. 그거는 맞는데 음. 그것을 이제 음식과 이렇게 결합해서 하는 거는 영양사가 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네네. 약은 약사에게 뭐 진료는 의사에게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구분을 네. 하면 되겠겠나. 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닥터 푸드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네. 뭐
이름 그대로 의사가 조리하는 음식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그거보다는 의사처럼 병을 고쳐주는 음식이 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런 개념이. 네, 네, 이번에는 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네. 제가 예전에 논이라는 식품이 뭐 채널만 틀면 나왔거든요.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 그리고 또 거기 나오시는 항상 나오는 그 흰 가운 입으신 분들 염증이 좋다고 얼마나 그 막 논문을 갖다 대고 뭐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논이 주스가 정말 좋은 줄 알고, 제가 몸에 좀 염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이거 먹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대용량을 샀어요. 그럼 또 저렴하다 그래갖고, 그래서 병으로 주스를 한 5병인가 샀는데 거기 써 있더라고요. 1회에 요만큼 먹으라고, 컵도 따라오고. 그래서 그만큼을 따라서 먹었거든요. 근데 먹고 나서 몇 시간 지나니까 팔뚝이 슬슬 가렵더니 조금 있다 막 물집이 생겼어요. 근데 나만 그런 거 했더니 같이 물집이 생겼거든요. 집사람이랑.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우리 음식 할 때 뭐 조리를 잘못했냐, 뭐 상한 거 먹지 않았냐 그랬는데 신선한 음식을 조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둘 다 그러니까 이게 논이 주스가 원인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걸 끊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녁 때 되니까 물집이 없어졌어요, 저절로. 그래서 뭐 아깝지만 비싸게 산 논이를 그냥 다 갖다가 버렸어요. 버렸지, 하수구에다가. 그래서 이게 이제 약이 되는 음식일까 하고 구입했다가 완전히 독이 되어 버렸거든요. 근데 그 논이 주스 드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냥 좋다니까 그쵸? 꿀꺽꿀꺽 먹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좀 바보 같은 짓을 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까요? 아니, 바보 같은 생각은 아니고요. 네. 이제 뭐 그런 그런 증상이 있었다니까 이런 게 좋다니까 이제 드신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리 좋은 식품이나 약도 좋은 효능이 있다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아마 논의가 교수님과 사모님께는 몸에 맞지 않았나 봅니다. 사실 논의를 많이 섭취하면 네. 복통하고 설사를 하게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네. 그런데 교수님은 권장량만큼만 드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두드러기가 났다면 교수님도 사모님도 모르는 네. 그 열대성 과일 알러지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지 그렇군요. 않았으면 네. 또 이런 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혹시 당뇨약이나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는지. 저는 고지혈약을 좀 오래 그쵸? 먹었죠. 예, 그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살펴보냐면 그 논의 성분이 그런 네.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그러니까 알러지가 있으셨는지 네. 우리는 잘 모르죠. 그렇죠. 해봐야 하는데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교수님이 드시고 있던 그 약과의 그런 뭐 상호작용 때문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논이 주스에 칼륨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간이나 신장이 있는 사람이 먹게 되면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어서 아이고. 근육이 약화되고 또 근육이 마비가 오고 또 심부전까지 해서 나중에는 심장 정지까지 올 수가 있거든요. 되게 위험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같은 음식이라도 사람에 따라 효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꼭 명심하시고, 무조건 좋다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다. 나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냥 놈들이 좋다니까 네네네. 무턱대고 사서. 너무 그러신 분들이 요즘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실제 제가 겪어본 이런 사례 때문에 네네네. 이런 프로그램의 제목을 정하고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렇군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셨는데, 이제 날씨도 봄이고 하니까 봄 노래를 한번 부탁해서 들어볼게요. 우리 봄 노래에서 제일 유명한
버스커 벚꽃 엔딩 뭐 이런 거 될까요? 아, 저도 그거는 또 생각해 봤었는데. 그래요?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저 지금 이제 벚꽃 엔딩을 듣고 왔습니다. 이제 다시 지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들을 건강기능식품을 꼭 구입해서 먹지 않고 이것을 조리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서 건강식품을 꼭 먹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서 없애버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조리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건강식품에 대한 맹신을 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셨죠? 네네네. 네, 그 조리하는 방법의 개선이라고 하면 우선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의 건강 상태 네네. 또는 뭐 저로 지금 얘기할 거는 이제 사람의 체질을 아마 빗대어서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병이 없을 때 얘기하는 거죠. 처방약을 안 먹을 때. 네네, 처방이 아니고 네, 네, 이제 그건 또 다음에 또 네, 다음에 또 있으니까. 네네, 네,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삼계탕을 끓일 경우에 네. 우리가 닭이랑 인삼, 마늘, 대추, 찹쌀 같은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아주 세트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삶에. 네네네. 근데 이것들은 다 모두 열을 내주는 제품이거든요. 식재료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이렇게 체질로 따지면 몸에 또 열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지만 그런데 열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어간 삼계탕을 먹게 되면 열이 더 이렇게 플러스가 돼서 한마디로 열받는군요. 네, 다혈질의 증상이 나타나게 네, 되거든요. 네, 네.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제 인삼 같이 열을 내는 그런 인삼 대신에 인삼처럼 열을 내지 않고 인삼과 같은 효능을 가진 황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넣고요. 그다음에 찹쌀 대신에 차한 성질의 녹두를 넣어서 녹두 황기 삼계탕을 끓여주시면 아마도 이런 그 같은 저기로 먹을지 않을까.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그 조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달리해서 드시면 훨씬 그 뭐 기능식품을 그렇게 막 따지지 않더라도 챙겨 드시지 않더라도 건강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진행할 때 네네, 지금 이렇게 뭐 열이 많은 거는 인삼이고 네네, 또, 그렇죠. 네. 어, 뭐 돼지고기는 찬성질이고 뭐 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네네. 진행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그럼요. 해주세요. 네네. 제가 네. 꼼꼼히 챙겨서 예.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해볼게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의약품에 보면은 이것은 이거 어떤 제품이 앞에 나오고요. 의약품이라 뭐 일반 식품이고 효능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문구를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데 이거만 길어야 한 2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딴짓하면 못 봐요. 그런데 이런 문구를 넣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게 다 좋다고 모든 사람에게 다 일반화될 수 없다는 일반화될 거죠? 수는 없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방송에서는 네. 또 방송법이라는 게 있고 또 식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되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이제 저기 하지 않기 위해서 네. 이 방송국에서 그런 것들을 넣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해서 네. 일반 식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또 이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기에 따르면 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은 질병 치료 또 예방 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며 건강기능식품이라도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범위를 초과하여 광고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또 방송 심의 규정 이런 것도 있겠죠? 네, 그렇죠. 거기에 따르면 또 식품 광고 및 방송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문구를 삽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기면 뭐 권고, 주의, 경고, 과징금 같은
방송 제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네요. 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자막을 삽입하면 방송국도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일까요? 네, 만약에 논의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네. 약처럼 오인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막을 설치하는 거고요. 또 효과, 효능을 주장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는 네. 땡땡 효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해야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 그 자막을 실수로 혹시 뺐다 이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제 방송 심의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이런 소비자가 논의를 의약품으로 오해하면 허위 과장 광고 문제가 발생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방송사가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저런 자막을 삽입하는 것인데요. 사실 뭐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시청자는 그 자막보다는 전문가들이 오셔서 이야기하는 것을 무한한 신뢰를 그렇죠. 하게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 순간에 시청자들의 이제 중심이 흔들리는 거죠. 건강 상식을 잃고 방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처방을 해서 먹어야 될 약을 구입하는 돈보다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는 투자하는 돈이 더 많지만 소중한 건강을 잃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에 보면 이게 그 흰 가운을 입고 나오잖아요. 네. 뭐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뭐 약사, 의사 뭐 네, 무슨 네, 네. 영양을 네, 할 네, 거 없이 네. 다 가운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그쵸? 근데 왜 흰 가운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평상복을 안 입고. 하필이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흰 가운 보는 왜요? 것이 두렵거든요. 왜냐면 병원에 가서 흰 가운을 보면 네. 주사대 놓기 전에 벌써 겁나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뭐 흰색은 뭐 위생이다. 또는 철저하다.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그 의미는 있지만 그래도 가운을 입는다는 것은 그 분야에서는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분들은 보면은 좋다. 어떤 부분이 좋다고 얘기를 하지 사라고 얘기는 안 하지 않나요?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사라고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좋다고 그러지. 좋고, 뭐 우리 몸에 그런 어떤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정도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토마토가 좋다 이런 건 아니고 네네, 토마토에 있는 네, 비타민 네, C가 네. 좋다고만 그쵸, 하고 뭐. 싹 빠져나가거든요. 그렇죠. 라이코펜이 뭐 어떤 기능을 한다 이런 네. 것들을 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는 홈쇼핑에서 하고 네, 뭐 네. 거기서는 예,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흰 가운 입고 이렇게 등장하고 이런 것이 그 PD의 어떤 그 컨셉 뭐 이런 그 방송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하거나 아니, 집중력을 그런 거는 높이기 아니죠. 이런 건 아닐까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평상복을 왜 안 입고 나오냐고요. 제가 아. 항상 그게 불만이거든요. 아주 전문가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어요. 흰색. 근데 이름표도 붙이거든요. 거기 그렇죠, 보면 당연히. 무슨 의사. 그러면 네네네. 흰 가운 안 입어도 거기에 뭐 이름표만 보면 의사, 약사 이름까지 다 있던데 그거 되게 공포스럽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제가 아는 걸로는 뭐가 있냐면 의약품 광고에서 그 크게 이제 우리가 제가 공부하기에는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의약품을 쓰느냐 했을 때 드러그 스터디라고 그래가지고 선도적인 의사가 썼던 것들을 나머지들은 관찰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쓰면 저 사람이 썼으면 믿고 써도 돼 하고 처방을 한다는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마케팅 측면에서 그 의약품이나 이 보험 이런 것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마케팅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 제가 30대 때 이때는 광고를 할 때 제재가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간장약 이런 것들도 광고를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이 약을 많이 팔을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공포 마케팅을 쓰자.
이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 할 때 헛구역질이 나지 않느냐, 네네. 또는 눈을 보면 흰자가 노랗지 않느냐, 뭐 식전에 물을 마시면 메스껍지 않느냐, 뭐 목 주위에 뭐 색깔이 뭐 변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간이 이상한 거다. 지금 바로 간 건강을 위해서 이걸 먹어야 될 때다. 뭐 이런 것들을 그때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강화되면서 그런 것들을 못 하게 돼서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그 가운 자체가 주는 위압감, 뭐 공포감,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 위압감이라고 것 같아요. 생각하시지는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전문성을 좀 더 강조를 그런 것으로 인식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조리사도 하얀 옷을 입고 예. 머리에 뭘 높은 걸 쓰던데 조리사들은 모자가 이제 뭐 되게 높더라고요. 이렇게 식빵처럼 생겨가지고. 네네, 그거는 또 이제 네. 그 서열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아, 그래요? 모자를 쓰는 건 당연하죠. 머리카락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만들고, 그다음에 또 뭔가 우리도 어떤 그 그룹에서도 네. 이게 유니폼이라는 거는 어떤 준비된 자세,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위압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아마 어렸을 때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것 네네네. 같아요. 병원에 가면 항상 느껴지는 게 소독 냄새, 네, 흰 가운.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주사. 그럼 근데- 아파 이렇게. 근데 그거를 조금 바꿔서 그런 그 전문가라는 그거를 더 생각하시면 아마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무한한 신뢰를 다시 보내겠습니다. 네. 인감을 입으신 분들한테. 자, 그러면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분명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그쵸. 이것이 네, 건강보조식품으로 네, 네. 기능적인 역할을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여쭙고 싶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많은 그 이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균형 잡힌 식사를 기초로 그냥 열심히 드시면 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네. 뭐 이런 거 있죠. 뭐 식습관, 주로 편식, 뭐는 먹고 뭐는 절대 안 먹고 뭐 이런 네. 것들이라든가, 네. 또는 개인의 뭐 혹시 뭐 간이 나쁘다, 뭐 약할 때 있죠. 간이 위나 뭐 이런 것들이 네. 약한 그런 것들, 개인의 건강 상태라든가 또는 생활 방식, 뭐 전혀 운동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잘못된 선택과 부적절한 사용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을 그 선택과 사용법, 또 섭취량의 그런 것들을 잘 인식을 통해서 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네. 되고요. 네. 이제 선택시 주의사항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면요. 네. 우선 제가 현재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네. 그래서 그 질병과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질병에 대한 복용하는 그 약과 건강기능식품이 상호작용을 하는가가 제일 문제거든요. 거기에 오메가3와 뭐 혈압응고제를 함께 드시게 되면 출혈의 위험이 있고요. 또 홍삼과 고혈압 약을 함께 드시면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될 텐데요. 철분 보충제와 녹차나 커피를 함께 드시게 되면 철분을 지금 먹어야 되는데 철분이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커피나 녹차랑 같이 드시면 안 되고요. 또 칼슘 보충제와 시금치를 먹게 되면 시금치의 수산하고 칼슘이 합쳐져 가지고 결석이 생기게 되는 그런 또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식약처에서 확인되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또 아까 우리가
좀 위험성이 많은 그 해외 직구일 경우에는 또 더욱더 신중히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막 아무거나 다 좋다고 몸에 좋다는 이유로 막 구매하지 마시고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일단 골다공증에는 비타민 D와 칼슘인 거 아시죠? 그런데 저는 골다공증에 비타민 D와 칼슘을 드신다기보다는 이 버섯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장 건강에는 또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드시는데 예. 이것도 우리 식탁에 유산균이 많은 게 뭐가 있을까요? 김치? 김치가 있거든요. 네. 김치를 먹고 하면 이거 드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요? 청국장에 있는 균은 좀 틀린가요? 그거는 좀 틀리긴 하지만 네. 그래도 좋은 균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항상 아까 효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그것처럼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 그다음에 빈혈 예방에는 또 철분과 비타민 C 같이 예. 뭐 그런 것들을 드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을 하실 때 그 복용 시간이 좀 달라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먹고 저녁 때 주무시게 되면 숙면에 도움이 되고요. 또 철분 보충제는 공복의 흡수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들을 보면 네. 얼만큼 먹으라는 것들은 적혀 있거든요. 네, 아니면 네, 네. 스푼을 주든지.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뭐 언제 먹으라 그쵸, 어떻게 그쵸. 먹으라는 예, 없는 예. 것 그쵸, 같았어요. 그쵸. 네. 자 그러면은 그렇긴 이제- 하네요, 진짜. 예, 네. 예. 그다음에 이게 그 장기 복용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장기 복용을 하면 그 체내에 그 물질이 축적이 되는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축적이 되면 또 우리 건강 상태에 그 축적이 돼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장기적으로 드실 때는 정기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면서 필요하면 중단했다가 또 다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 오늘 첫 번째 방송이었는데 긴장은 안 하셨나 모르겠어요. 처음이라 엄청 긴장이 됐는데요. 네. 교수님의 편안한 진행 덕분에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시간에 좀 나아지겠죠? 네, 그렇겠죠.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하지만 무분별한 정보는 당신의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올바른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역습에서 가장 과학적인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해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주영철, 도움 말씀의 안명화 교수님, 엔지니어의 유소인 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